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11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저랑 같이 볼 수업 내용은 오늘 수업 내용은 도장공사입니다. 그래서 도장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도장공사에 대한 간단한 내용에 대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장공사 관련된 시공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뭐 도장의 뭐 목적이라든가 뭐 도장 안료의 구성 이런 것들은 하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보면은, 자, 도장은 이제 안료가 있는 색깔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자, 그리고 그 안료를 이 안료 자체를 우리가 이제 도막을 형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도막을 형성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수지입니다. 그래서 수지에다가 안료랑 수지를 섞어서 수지는 이제 도막을 형성하게 되고, 안료가 수지의 그 피막이랑 안료가 남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은 시공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요. 그래서 끈적끈적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제라고 하는 이런, 우리 그 시석제, 용제라고 하는 데다가 이제 시석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용제는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물이 있고 또 기름이 있겠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 뭐 유성 페인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기타 뭐 들어가는 재료들이 첨가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장의 페인트 이름을 보면 안료와 용제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성 페인트 그러면은 용제가 수성이라는 얘기고, 뭐 에멀전 페인트 그러면 이제 수지가 에멀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페인트 이름을 보면은 뭐 수지라든가 용제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도장의 구성 요소가 이렇게 있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도장은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도장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도장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보통 붓이라든가 칠소스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표적으로 이제 분무 도장을 많이 하죠,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서 스프레이건으로 뿌려가지고 이제 도막을 약게 형성하는 그런 형태가 분무 도장이고요. 기타 뭐 분체 도장이니 뭐 정전 도장이니 이런 것들은 보통 자동차라든지 또는 이제 뭐 공장에서 이렇게 도장할 때는 우리가 이런 분체 도장이라든가 뭐 도금을 한다든가 소부 도장 같은 거 열을 가해서 하는 도장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현장에서는 이 스프레이건으로 하는 분무 도장이랑 그다음에 칠솔 도장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도장을 공사를 하다 보면, 자, 우리가 그 도장을 어느 면에다가 칠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그래서 바탕면이 어디냐에 따라서 공사의 그 난이도라든가, 그리고 이 바탕면을 미리 고르는 작업을 하는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바탕면에다가 어떤 도장을 바르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에다가 도장하겠죠. 뭐 대표적으로 목재에다가 도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목재에다 도장하는 경우는 뭐 올스테인 같은 걸 바를 수도 있고, 또 목재에다가도 뭐 보통 수성 페인트 같은 거 바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떤 그 하도를 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제 금속에다 도장하려면은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에 도장할 때는 이제 하도를 조금 더 이렇게 준비를 더 해야 되고, 또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그 수성 페인트라든가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도장이 잘 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프라이머, 하도라고 하는 게 프라이머라고 하는 건데, 자, 프라이머를 잘 한다 하더라도 이런 수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금속 도장이 금속 면에 잘 착색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금속에다 도장할 때는 이제 에나멜 페인트라든지 또는 뭐 라카라든가 이런 것들을 뿌리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도장을 할 것인가가, 또 어떤 도장을 고르느냐가 또 고를 수가 있고, 또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하도를 칠하느냐가 이제 보통 바탕면에 의해서 좌우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미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그냥 미장을 한 다음에 도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미장면에다가는 보통 수성 페인트를 보통 칠하게 됩니다. 근데 미장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고 뭐 질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가 일부러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이런 거를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런 프라이머 하도 작업을 굉장히 두껍게 칠하고 또 샌딩이라는 작업을 또 해주고 해야지만 이게 또 품질이 좋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막 미장하는 데다가 바로 도장을 하게 되면은 품질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견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가 미장한 면에다가 그냥 뭐 대충 뭐
뭐 수성 페인트 한번 칠하냐,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 하도 프라이머를 칠하고 샌딩하고 또 도장하고, 그러니까 프라이머 한번 칠하고 샌딩하고 또 프라이머 칠하고 샌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장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방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장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하도 계약을 할 때는 이런 시방서에 어떻게 지금 도장 공정이 나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본 후에 계약을 맺어야겠죠. 하도 계약을. 그래서 어떤 면에다가 어떤 도장을 칠하냐에 따라서 도장의 난이도가 상당히 달라지고, 또 도장을 여러 번 칠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하도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 거고요. 자, 공정에서 분류를 보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하도 이제 프라이머를 보통 칠하죠. 그래서 보통 도장이 어떤 바탕면에 바로 착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도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 보통 우리가 현장에서는 퍼티 작업을 합니다.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빼빠라고 해가지고, 이제 빼빠가 아니라 빠데라고 해서 이제 퍼티를 이제 얇게 칠한 다음에 또 우리 사포라든지 또는 우리 샌딩기로 샌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재벌 도장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샌딩을 한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정벌 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장 공정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공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우리 실내에서 또 주거 공간에서 하는 벽지 같은 경우를 할 때는 상당히 간편하지만, 이 도장은 여러 번의 공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작업도 굉장히 까다롭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도장 공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장에 도장할 때는 이런 공장들을 막 생략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시공자 입장이나 또는 감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업무의 범위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이제 도장과 하도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도장들이 있죠. 이제 이거는 이제 질감에 따라서 뭐 유광이냐 앤틱 도장이냐, 뭐 우리 가구 같은 데다가 우리가 이제 가구 도장을 할 때도 도장 똑같은 수성 페인트를 하더라도 광택을 또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유리광이 광도의 빛나는 반사되는 그런 정도에 따라서 뭐 달걀광이냐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그레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유광, 뭐 앤틱 여러 가지의 그런 도장 광택에 따른 광택이라든가 질감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또 뭐 보통 건축 도장이 있고 실내 건축 도장이 있고, 뭐 그 외에 도장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건조 방법은 보통 우리가 자연 건조를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뭐 열에 의해서 열을 가하면서 도장을 하는 방법들도 있다는 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에 어떤 공정으로 칠하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도장 공정 시공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계약을 맺고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은 이제 도장의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이제 이미지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간략하게 한번 보면은,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성 페인트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수성 페인트를 많이 쓰고, 보통 실내 공사할 때는 수성 페인트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물을 용재로 하기 때문에 물이 금방 날아가고 도막만 형성이 되는 그런 형태이고요. 여러 가지 색깔을 뭐 조색해서, 현장에 조색해서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바탕면으로는 콘크리트, 뭐 목재, 벽지 등 이런 데 사용할 수가 있고, 빨리 건조되는 특징이 있고요. 이제 비닐 페인트 같은 경우는 유성 페인트하고 수성 페인트의 중간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성 페인트에 기름이 녹아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멀션 페인트라 해가지고 물에 녹는 기름들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여기 에멀션 있죠. 에멀션 형태로 해서 용재로는 이제 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성 페인트와 유성 페인트의 중간 정도 되는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상당히 품질이 좋습니다. 바르고 나면은 광택도 좋고, 여러 가지 도막의 두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나오기 때문에 실내 공사 우리가 보통 할 때는 수성 페인트랑 비닐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또 퍼티를 넘어가서 유성 페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유성 페인트는 뭐 아까 봤던 것처럼 기름이 유지가 주성분이 되는 그런 페인트죠. 그래서 보통은 내부에서는 많이 안 쓰고, 뭐 외부에서 주로 쓰려면 외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쓰고,
금속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금속이라든가 이런 도막에서 또 어느 정도 도막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라든가 뭐 금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도막이 되게 두꺼워요. 두껍고 또 광택도 좋고, 그래서 선이 색이 선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수성 페인트, 비닐 페인트, 유성 페인트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페인트고요. 자, 중간에 뭐 퍼티가 있었어요. 퍼티. 자, 퍼티는 우리가 이제 하도라고 해서 뭐 프라이머 칠하고 하는데, 보통 우리 그림을 그릴 때, 유성 페인트 그림을 그릴 때도 뭐 캔버스에다가 제수 한번 뿌리잖아요.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막이 그 바탕면에 정확하게 잘 붙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칠하는 전색자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퍼티가 그런 의미로 이제 있는데, 근데 이 퍼티 자체가 그 자체가 또 마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핸드코트라든지 또는 안티스타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퍼티 자체가 이제 그 마감이 되는 거죠. 퍼티 같은 경우는 보통 칠할 때 막 이런 핸디코트라든가 안티스타코 같은 경우는 헤라라고 해서 주걱 같은 거로 이렇게 칠하게 되죠. 뒤에 이미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미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에나멜 페인트 같은 경우는 금속에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막이 우수하기 때문에 금속에다 바로 칠할 수 있는 그런 특징. 금속이든 아니면 뭐 PVC든 뭐 도막 형성이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데다 다 이게 도색이 가능합니다. 라커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속에 이제 칠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오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나무에다가 우드 목재라든가 이런 방범목에다가 이제 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바니쉬,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니스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무늬 코트라든지 본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칠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 질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그런 질감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료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주로 우리 이제 아파트 이제 홀 부분, 엘리베이터 홀 부분이라든지 또 베란다의 이런 벽 부분에는 이런 본타일이라든가 무늬토 같은 걸 많이 칠하죠. 그 외에 이제 녹쓰는 거 방지할 수도 있고, 자, 이런 도료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한번 봤고요. 자, 요것들 이미지로 한번 볼게요. 뒤에 보면은 이미지로 보면 정리를 다시 해보면, 자, 이게 수성 페인트 칠하는 방법, 칠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 수성 페인트를 보통 우리가 칠할 때는 자, 이렇게 자, 줄퍼티를 보통 이렇게 하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망테이프랑 그다음에 지금 퍼티로 이렇게 지금 칠하고 있는 중이에요. 헤라로 지금 칠하고 있죠. 주걱으로. 자, 이렇게 해서 칠한 다음에 여기는 줄퍼티예요. 여기 지금 보면 석고보드가 만나는 요 면에다가만 퍼티를 칠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퍼티를 칠할 때는 줄퍼티보다도 이 석고보드 면이라면 가능하지만 뭐 하파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올퍼티를 해주는 게 기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바탕면에서 줄퍼티를 할 건지, 줄퍼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올퍼티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미 결정된 설계 시공 방법에 대해서 또 하드 업체를 계약할 때, 자, 이런 것들이 업무의 범위에 정확히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줄퍼티인지 올퍼티인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공사 계약을 맺어야 되고, 그리고 그 계약 조건대로 공사가 되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도장 공정의 그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관리자 측면에서 보면. 사실 뭐 이런 경우는 줄버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뭐 바탕면 이 석고보드 자체가 굉장히 이 도색이 잘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지금 퍼티하는 작업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스프레이건으로 어떻게 칠하냐, 어떻게 도장을 하는 방법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도장을 지금 이렇게 스프레이건으로 도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하고 있고, 도장할 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지금 모양을 하는 게 중요하죠. 이런 나무에 이런 부분에 또는 계단이라든가 이런 데 나무로 되어 있는데 도장이 되면 안 되니까 이런 데는 이제 막 비닐 테이프로 이렇게 보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보양을 하는 작업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칠하고 나면은 여기 줄퍼티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피스 자리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여기 못자국, 나사 자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데다가 맞춰서 자, 퍼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퍼티가 끝나면 이렇게 샌딩기로 샌딩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스프레이건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뿌리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뿌리고 나면 또 다시 샌딩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수성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공사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바탕면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프라이머 칠한 다음에 샌딩하고, 그 다음에
한번 칠한 다음에 그다음 마지막에 정보를 한번 칠하는 게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칠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이제 VP 도장이에요. 그래서 비닐 페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도막이 두껍습니다. 유성 페인트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막이 좀 두꺼우면서 또 광택이 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페인트라고 볼 수 있고, 보통 우리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거 할 때 주로 상공간이라든지 자 이런데 인테리어 공사에 도장 들어가는 부분에 보통 이렇게 비닐 페인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퍼티죠. 여기 지금 우리가 퍼티 할 때 스타커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도장을 하는 겁니다. 이 퍼티 자체로 그냥 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티 같은 경우는 끈적끈적한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석고라든가 밀가루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손으로도 문질러도 이렇게 자국이 나오고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그 질감 효과를 낼 수가 있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퍼티를 칠할 때는 붓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렇게 헤라를 이용해서 칠하게 됩니다. 헤라를 이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칠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헤라 자국이 이렇게 지금 나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또 예뻐서 이런 모습들을 또 인위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퍼티 작업할 때 쓰는 거고, 보통 퍼티 작업할 때 쓰기도 하지만 이 자체로서 도장 마감제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이건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금속이라든가, 이거 난간 있죠? 금속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에다 수성 페인트 칠하게 되면은 또 비가 오거나 하면은 이게 같이 녹아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금속에 약간 빈티지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벽돌에다가 이렇게 유성 페인트를 바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유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금속에다가도 어느 정도 도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속에다가 이렇게 금속용 퍼티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용에서 바탕을 처리하고 나서 이렇게 유성 페인트로 칠하게 되면 도막 형성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요거는 락카죠. 요거는 락카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벽에다 이제 벽화 그림 그릴 때 락카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거 락카 형태로 되고, 락카 같은 경우도 특징은 이거는 금속에 그냥 바로 도장이 됩니다. 우리 락카 같은 경우는 그냥 웬만한 콘크리트에다가 막 칠하잖아요. 도막이 그래도 잘 형성이 되죠, 비교적. 어떤 면에도 다 도장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 어려운 데 도장하는 거, 유리라든지 또는 금속이라든지 이런 데 도장할 때 락카를 쓰고요. 투명 락카도 있어요. 그래서 투명 락카를 칠하고 있는데, 이렇게 락카를 스프레이로 칠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롤러로 해서 투명 락카로 이제 칠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거는 오일 스테인이고,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착색할 때, 나무에다가 우드에다가 착색할 때 쓰는 그런 페인트 중에 이제 오일 페인트가 있습니다. 오일 스테인이라고 하죠. 오일 스테인이라고 하고. 자,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니스죠. 니스 셀룰로스 모양 해가지고 바니쉬라고 해가지고, 바니쉬가 우리 보통 니스라고 하죠. 보통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보면 이렇게 빈 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틈을 메꾸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도 하고, 또 나무의 그런 컬러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광택을 낼 때 쓰는 게 이제 니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다채무늬 도로라고 해가지고 아까 봤던, 자, 이런 질감 같은 것들이 이렇게 요걸 칠하는 특별한 그런 롤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보통 우리 엘리베이터 홀이라든지 이런 복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 그런 도료예요. 그리고 그거랑 비슷한 게 여기 지금 본타일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타일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리고 있죠. 그래서 본타일을 이렇게 칠하게 되면은 좀 두꺼운 유성 페인트에다가 돌 같은 걸 좀 섞어서 칠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울퉁불퉁한 이런 효과를 내고자 할 때 많이 쓰는 거고, 보통 이것도 공용 홀이라든지 또는 베란다라든지 이런 데 많이 사용하고, 도막이 워낙 두꺼워서 이 본타일이라든가 다채 무늬 도료 같은 것들은 그냥 여러 번 칠하고 샌딩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칠하고 마는 거죠. 자, 그런 시공상으로는 좀 오히려 간단하고, 그리고 도막 형성이 두껍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하는, 근데 사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그런 페인트는 아닙니다. 자, 이런 게 있고, 또 이제 방송도로 같은 것도 있죠. 보통 우리 이제
목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청도료죠. 보통 금속에다가 칠하는 거고, 우리 보면 샌프란시스코에는 금문교, 자 이거는 그냥 방청도로 칠한 상태로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방청도로는 이렇게 붉은색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기타 뭐 요거는 이제 메탈릭 페인트죠. 그래서 약간 뭐 금속 형태를 좀 표현하고자 할 때 메탈릭 페인트 같은 것도 있다. 자, 요거는 에폭시 도장입니다. 이거는 꼭 도장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수제 역할이 있는데, 에폭시 도장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의 측면에서 봤을 때 에폭시 도장을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다가 이제 보통 마감제로 피잖아요. 요거는 이제 뭐 주차장 같은 데다가 방수할 때 또는 간단하게 이제 마감할 때 쓰는 에폭시 도장인데, 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장공사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지만, 이 바닥에다가 우리 에폭시를 이 에폭시라고 하는 거는 코팅제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코팅제 밑에 보면 이렇게 그 시멘트 페이스트를 진짜 뿌려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뭐 느낌을 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멘트를 뿌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에폭시 도장을 이제 얇게 하면 하자가 많이 나고 벗겨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데는 어느 정도 두께를 좀 있게 합니다. 에폭시 라이닝이라고 해서 한 3mm 이상으로 이렇게 올려요, 두께를. 그러면은 이제 뭐 하자도 많이 안 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행할 때 뭐 이렇게 중간에 깨지게 되면 시멘트 페이스트 같은 게 가루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인데, 보통 우리 뭐 카페라든지 또 미술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뭐 사용하는, 요즘 한때 많이 사용했던 자 그런 마감재죠. 근데 이 작업을 누가 할 거냐라고 하면, 자 이런 거는 뭐 미장이나 이런 데서 뭐 할 수 있지만, 보통 이 작업은 도장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냥 이 에폭시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에폭시 이렇게 뿌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에폭시를 뿌리기 전에 요 밑에 시멘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보통은 시멘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시멘트 페이스트를 그걸 한번 미장한 다음에 바로 뿌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또 샌딩 해가지고 갈고, 또 빈티지 나게 좀 약간 금도나 크랙도 좀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약간 여러 가지 그런 효과를 내게 되는데, 그 작업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에폭시 그냥 이거를 그냥 쫙 뿌려가지고 굳히는 작업이 아니라, 실제로 에폭시 라이닝 이 바닥 마감하는 작업의 그 백미는 이 그라인더로 갈아가지고 얼만큼의 빈티지 효과를 내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래서 그 작업하는 게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우리가 보통 샌딩하거나 이제 이런 작업들은 보통 도장에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도장에서 이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이렇게 이제 칠하는, 이렇게 라이닝을 해서 에폭시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도장팀에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이것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그런 데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글자 같은 것들, 뭐 폰트 같은 것들을 새겨 넣어서 또 이렇게 효과를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실습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좀 자세히 설명한 거고요. 자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끝났나요? 자 요거는 이제 뭐 작업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죠. 그래서 이제 일반 붓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롤러를 많이 하고요. 롤러 브러쉬 같은 거 하고, 샌딩기로 이제 샌딩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헤라입니다. 헤라로 이제, 그거는 이제 스프레이건이죠. 스프레이건으로, 보통 작업을 하게 되죠. 자,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그죠? 여기 보면,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어디가 있냐. 자, 요거는 이제 팬톤 칼라칩이죠. 그래서 우리가 칼라를, 요거는 지금 뭐 KCC나 뭐 이런 데서 우리나라 회사에서 나온 칼라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팬톤 칼라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벤자민 무어 페인트 같은 조금 이제 칼라를 좀 고급 페인트를 할 때는 여기서 칼라칩에서 칼라를 선택을 해서 이제 조색을 해가지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현장에서 조색할 때는 요 칼라칩을 이용해서 보통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벤자민 무어 페인트로 해서, 벤자민 무어 페인트는 일반 수성 페인트보다 훨씬 비싸죠. 비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급스럽게 도장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자재를 좀 쓰면 되고, 그리고 그때 그 경우에는 보통 이제 펜토 칼라칩으로 보통 우리 칼라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조색해서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 일반적인 그런
칼라 칩으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춰서, 그리고 칼라라는 그 도장이라는 게 그냥 흰색으로 칠하면은 문제가 없겠지만, 아까 색깔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칠하고 나서 색깔이 뭐 조금 내가 원하는 색깔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바탕면이라든가 이런 데 비슷한 데다가 비슷한 조건에다가 먼저 샘플로 한번 칠해보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색깔과 맞으면 바로 이제 칠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또 칼라 칩이 있고요. 자, 그럼 망테이프예요. 그래서 아까 뭐 줄포티 했었잖아요. 이렇게 속고보드랑 속고보드가 만난 이런 부분에 그냥 퍼티를 하면은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추격이 가면서 이렇게 단차가 지면 이게 또 크랙이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일단 망테이프를 붙입니다. 이 망테이프를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퍼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그 도장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도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다가 보통 스프레이 건으로 도장을 하게 되면 다른 데에 이 스프레이 그가 날아가 가지고 다른 부분에 그 착색이 되면 그것도 지우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냥 지우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넘어가가지고 다른 데 뭐 옷이라든가 다른 건물에 이렇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보양을 잘 해주고 도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 보양할 때 쓰는 게 이렇게 이제 망테이프, 커버링 테이프라고 하죠. 네, 커버링 테이프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또 이제 마스킹 테이프랑 커버링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양을 한 다음에 도장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고 다음 편 넘어가면, 그래서 도장에 대한 공정이에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떤 바탕면에 어떤 도장을 할 것인지가 결정이 됐으면 대략적으로 그 시방서를 우리 표준 시방서를 보고 공정을 대략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자, 그런 시방서에 관련된 내용, 그 공정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 자, 기본적으로 바탕면을 만들어야 되죠. 바탕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합판일 수도 있고 MDF가 될 수도 있고 석고보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마감재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석고보드를 하는 게 좀 도장하기에는 편합니다. MDF는 보통은 이제 시트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인테리어 필름 같은 거 마감 작업할 때 편하고, 합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합판에다가 도장을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올포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올포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합판에다 할 때는 석고보드 한 장 붙이고 한 장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합판을 보통 바탕면에 하면 뭐죠? 뭐 타일이라든지 뭐 돌이라든지 이런 거 붙이자 보통 합판으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인트 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거고, 올포티 작업, 샌딩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바탕면을 만들고 나면 보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마감 도장, 우리가 프라이머 같은 경우도 이제 하도를 칠하고 중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장을 하는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도장 용구별로 자, 우리가 칠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을 넘어가 보면, 자, 이게 공사 순서죠. 자, 그래서 보통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퍼티를 몇 번 하나 봅시다. 퍼티 한 번 하고 샌딩하고, 퍼티 두 번째 하고 샌딩하고, 하도 한 번 칠하고 퍼티 샌딩하고, 또 중도 칠하고 퍼티 샌딩하고, 그 다음 마지막 총 5번을 칠해요. 우리가 수성 페인트를 칠할 때는 퍼티 2번, 그 다음에 도장 3번. 상당히 힘든 공정이죠. 이거 하루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보통 도장을 하게 되면 보통 5일 정도 있어. 뭐 3, 4일 정도는 무조건 걸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작업, 이 표준 시방서에 나와 있는 요 순서대로 공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뭘 확인하냐면 계약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그 계약 조건에 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계약은 이거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표준 시방서 기준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포티 한 번 정도만 하고, 그리고 하도 한 번 칠하고 최종 도장 한 번 빠지는 경우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봐서 보고, 이제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반드시 이거 공정 순서대로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현실에서는 보통 한 번 칠하고 퍼티 한 번에 하도 한 번 그냥 칠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그냥 한 번 칠한 다음에 한 번 뭐 3번 정도 퍼티 한 번 칠하고 도장 2번 칠하고 이렇게 3번 정도, 2번이나 3번 정도밖에 안 칠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면은 우리가 계약 조건에서 금액을 좀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테리어 공사, 그러니까 뭐 광급 공사라든가 큰 규모의 공사가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조그만 뭐 카페라든지 이런 인테리어 공사, 또는 집안에 있는 뭐 세대 아파트 같은 거 인테리어 공사할 때는 그냥 2번 칠합니다. 퍼티 한 번, 정벌 한 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금액을 많이 다운시켜도 되겠죠. 실제로 공사 금액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렇게 공정대로 하지 않을 거면 처음부터 아예 금액을 다운시키고 가야 되는 게 이런 게 이제 사실 도장 포인트의 좀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기타 뭐 나머지 것들은 볼게요. 아크릴 페인트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비닐 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퍼티 한 번 하고 샌딩하고 퍼티 두 번 하는 거죠. 퍼티 한 다음에 샌딩하고 그 다음에 도장 두 번 합니다. 자, 비닐 페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도막이 잘 나오기 때문에 수성 페인트는 여러 번 한다면 비닐 페인트는 두 번만 칠하면 되는 거죠. 두 번. 그다음에 라카 같은 경우는 봅시다. 라카 같은 경우도 이제 프라이머하고 샌딩하고 초벌칠하고 그래서 라카 같은 것도 좀 공정이 까다롭고요. 에나멜도 여러 가지죠. 자, 퍼티하고 샌딩하고 퍼티 두 번에 그다음에 도장 세 번. 에나멜도 상당히 까다롭게 하는데 자, 에나멜 도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금속에다 할 금속 도장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 금속 도장 같은 경우 할 때는 사실은 이런 퍼티 같은 거 하는 게 상당히 무조건 올퍼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현장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도장 공사 관련된 뭐 대략적인 시공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고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도장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